나는 스텔라 맥카트니야. 사람들은 항상 물어봐. 비틀즈 폴 맥카트니의 딸이라서 패션이 쉬웠겠네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 더 어려웠지. 1971년 런던에서 태어났을 때 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 아버지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아 무대에 서거나 아니면 그냥 폴 맥카트니의 딸로만 살아가거나.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택했어. 어린 시절부터 나는 달랐어.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나는 인형 옷을 만들고 있었거든. 엄마 린다는 항상 말했어. 스텔라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 15살 때 나는 이미 내 미래를 알고 있었어. 패션. 하지만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내 신념을 담은 패션이었지. 동물을 해치지 않는 패션.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 가죽 없이, 모피 없이 어떻게 럭셔리를 만들겠어? 중앙 세인트 마틴스에서 공부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 클래스메이트들은 내가 아버지 덕분에 들어왔다고 수근거렸지. 교수들도 의심의 눈초리였어. 나는 2배로 열심히 해야 했어. 새벽 4시까지 작업실에서 바느질하고 다음날 아침 첫 수업에 참석했지. 졸업작품 발표날 나는 떨렸어. 내 컬렉션 테마는 에코워리어였어. 재활용 소재로만 만든 옷들이었지. 사람들은 의아해했어. 하지만 런웨이에서 모델들이 걸어 나올 때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들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신념을 입고 있었거든. 1997년 25살에 클로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어. 최연소 기록이었지. 첫 출근날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 나는 폴 맥카트니의 딸이 아니라 스텔라 맥카트니입니다.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봐요. 클로에에서의 4년은 롤러코스터 같았어. 성공과 실패를 오갔지. 특히 가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프랑스 본사에서는 경악했어. 클로에의 전통을 무시하는 거냐고. 하지만 나는 굽히지 않았어. 첫 번째 클로에 컬렉션을 기억해. 피치 컬러 실크 드레스, 레이스 디테일, 그리고 가짜 가죽으로 만든 백. 패션 에디터들은 의심했지만 매장에서는 완판됐어. 그때 깨달았어.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원하지 동물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2001년 내 브랜드를 런칭했어. 스텔라 맥카트니. 사람들은 또 말했어. 아버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내 손으로 만들어냈어. 첫 스탠드얼론 매장을 열었을 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어. 메이페어의 올드본드 스트리트였지.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벽면에 걸린 내 옷들을 보면서 울었어.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 내 시그니처 피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항상 어려워. 예를 들어 팔라벨라 백. 가짜 가죽으로 만든 체인 백이었는데 3년간 100번이 넘는 샘플을 만들었어. 진짜 가죽의 질감을 재현하면서도 더 가볍고 내구성 있게 만들어야 했거든. 사람들은 몰라. 비건 소재로 작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기존 가죽 공장들은 우리와 일하기를 거부했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 이탈리아, 일본, 심지어 한국까지. 혁신적인 소재를 찾기 위해서였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디다스와의 협업이야. 2005년부터 시작된 파트너십인데 스포츠웨어에 럭셔리를 더한 것이었어. 사람들은 운동복이 왜 이렇게 예뻐? 라고 했지. 바로 그거였어. 기능성과 미학을 모두 잡고 싶었거든. 런던 올림픽 때는 영국 대표팀 유니폼을 디자인했어.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내 옷을 입은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 이게 바로 내가 꿈꿔온 순간이었지. 하지만 진짜 도전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시작됐어. 첫째 밀러, 둘째 베일리, 셋째 윌리엄, 막내 리일라. 내 아이를 키우면서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시키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 오피스로 달려가. 회의 중에 학교에서 전화 오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혹시 아이가 다쳤나? 항상 그런 걱정이었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2017년이었어. 파리 패션 위크를 앞두고 있었는데 막내 리일라가 독감에 걸렸어. 병원에서 밤새 지새우고 다음날 바로 런웨이 리허설에 참석해야 했지. 그때 깨달았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내 옷들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워킹 우먼을 위한 옷이야. 아침에 아이들과 아침 식사하고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저녁에 친구들과 디너할 수 있는 옷 말이야. 아이를 안고도 불편하지 않고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재킷. 그게 바로 내가 추구하는 실용적 럭셔리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나의 철학은 아이들 때문에 더욱 확고해졌어. 2019년 리제너레이티브 오가닉 코튼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윌리엄이 물었어. 엄마,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나는 말했지. 너희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해서야. 내 브랜드의 90% 이상이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져. 오가닉 코튼, 재생 캐시미어, 바이오 기반 소재들. 매 시즌마다 새로운 소재를 실험해. 심지어 버섯에서 추출한 레더까지 사용하고 있어. 2021년 컬렉션을 발표할 때가 가장 뿌듯했어. 100% 지속 가능한 소재로만 만든 첫 번째 컬렉션이었거든. 그 순간 깨달았어. 나는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팔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2022년 아이들과 함께한 패밀리 캠페인이야. 내 아이가 모두 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도전은 계속돼. 작년에 아이들이 엄마는 왜 항상 바빠?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솔직하게 답했어. 엄마도 꿈이 있어.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면 너희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니? 오늘 아침에도 막내 리일라가 내 작업실에 들어와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더라고. 엄마, 이 드레스 예뻐.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어.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전 세계 워킹맘들에게 말하고 싶어. 완벽한 엄마일 필요는 없어. 아이들이 기억할 건 엄마의 완벽함이 아니라 엄마의 도전하는 모습이야. 나처럼 새벽에 일어나 꿈을 향해 달리는 너 그 자체로 이미 최고란 걸 기억해. 나는 스텔라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의 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내 아이의 엄마이자 지구를 생각하는 디자이너로 기억되고 싶어.